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대리를 한 지가 8년이 됐는데, 이제 8년 동안 느낀 대리만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시간이 자유롭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투잡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성공적인 투잡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글 어드센스를 한다던가 뭐 말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래도 꾸준히 주말마다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몇 명 보긴 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자기 부모님 식당 일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뭐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뭐 카페 일을 도와준다던가, 어떻게 보면 좀 반강제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었고, 완전 강제로 이제 고정된 시간, 뭐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식당 일을 본다든지, 그런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뭐 회사에서 야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회식이 잡힐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연히 회사가 첫 번째로 1순위일 거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잡아가지고 일을 하는 게 투잡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시간대를 늘 고정으로 나는 무조건 6시에 칼퇴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은. 그런데 대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 오네? 눈 오네? 쉴까? 하면 또 쉴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면 또 쉴 수도 있는 거고, 저처럼 그냥 9시에 나가서 12시까지만 하고 뭐 4만원 5만원만 벌어도 충분하다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화입니다. 사실 대리운전이 만약에 월급제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투잡으로서의 메리트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월급제로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뭐 법인 수행기사라든지 그런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잡으로 되게 오랜 생활을 하면서 뚜벅이일 때는 뭐 보통 한 150에서 180 정도 벌었던 것 같고, 그리고 킥보드를 사고 난 뒤부터는 한 180에서 한 230 그 정도 됐던 것 같고, 또 전업으로 한번 도전해 봤을 때는 한 달에 330에서 한 350 정도 그렇게 벌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월급 받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월급 받는 날 회사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월급 다 썼다 받은 지 10분도 안 되는데 월급 다 썼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들어와서 뭐 대출금 상환 뭐 해야 될 거 빼고, 와이프한테 생활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카드값 결제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월급 들어온 지 진짜 10분도 안 돼가지고 한 30만원 40만원 내가 쓸 돈 딱 남겨놓을 수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 거의 다 썼단 말이에요. 무기가 엄청 많다. 근데 대리를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수금 3일 나가서 진짜 욕심 안 부리고 해서 뭐 7만원씩 3일에서 20만원 벌었다고 치자. 그러면 일주일에서 이제 20만원이라는 현금이 인마이 포켓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는 또 주말에 장 보러 가서도 애들한테 과자 먹고 싶은 거 하나라도 더 사줄 수 있고, 뭐 놀이공원을 간다든지, 모기가 너무 많아 빨리 짚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놀이공원 가서 솜사탕 8,000원 하는 거, 그런 거라도 뭐 애들이 좀 사달라고 했을 때 그래도 부담 없이 그래도 한두 개 더 사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베스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고정적인 수입이 끊겼다라고 했을 때 대리를 할 줄 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처럼 대리운전을 뭐 못한다고 사람들이 맨날 뭐라고 하지만은, 대리운전을 할 줄 아냐 모르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안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대리운전고 나가가지고 그냥 콜 받아서 가서 운전해주고 내려주고 끝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 그게 절대 아니거든. 손님들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는 무조건 웃어주고, 뭐 손님들 말 들어주고, 뭐 대꾸해주고, 어떻게 서비스직을 갖고 있는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간대에 어느 지역을 들어가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콜이 없으면 콜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경험치들. 저는 킥보드를 타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없앴지만은, 사실상 셔틀 위치도 저는 경기도 지역의 셔틀 위치를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뚜벅이로 생활하면서 여기에는 몇 시 몇 분에 첫 차 셔틀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움직였었기 때문에, 만약에 킥보드 없이 그냥 대리를 뚜벅이로만 한다라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라든지 이런 연계성을 생각할 수 있냐 없냐는 진짜 대리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막 문을 닫거나 아니면 저처럼 잘리거나 그렇게 됐을 때, 뭐 당장 퇴직금이랑 뭐 실업급여 이런 걸로 좀 버틸 수 있다고 쳐도, 뭐 남들이라고 하긴 그렇지, 뭐 어떤 뭐 건물주처럼 뭐 오피스텔에서 월세가 한 달에 뭐 2, 300씩 나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바로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고, 노동 강도도 그렇게 세지 않은 거는 저는 대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배달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뭐 쿠팡 가가지고 상하차를 뛰든지 뭔가 있게 하겠지. 근데 그것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배달해가지고 돈 이렇게 벌기 힘들어요. 쿠팡 뭐 상하차? 20살 초반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차를 좀 많이 나갔었어요. 그때는 일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가지고 상하차를 되게 많이 나갔었었는데,
상하차 지금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내가 그때가 거의 한 20년 전인가 이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네. 그때 하루 일당 뭐 6만 원에서 수수료 10% 떼고 뭐 5만 4천 원 받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지금 저 뭐냐 상하차 나가서 만약에 뭐 15만 원 준다고 해도 나는 못할 것 같아 진짜로. 체력적으로도 안 돼. 장점은 이렇게 대리를 할 수 있으면은 시간적인 자유로움, 그 다음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현금화, 그 다음에 대리를 할 줄 아냐 모르냐에 따른 어떻게 보면 대리에 관련된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임기응변으로 일단은 당장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 세 개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제 영상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항상 물 나오면서 뭐 오늘은 꼭 20만원 찍는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뭐 10만원 벌었으니까 됐지, 15만원 벌었으니까 됐지, 이렇게 영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대리를 해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하루에 15만원 찍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제일 많이 벌었던 게 진짜 연말이고 콜 진짜 운 좋게 연계 잘 되고 팁도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주고 해가지고 하루에 제일 많이 벌어본 게 28만원인데 이게 한 7시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한 8시간 7시간. 28만원을 순이익으로 가져갔다는 거는 하루 시간당 이제 4만원을 벌었다는 건데, 1시간에 4만원 벌면 너무너무 괜찮지. 근데 그게 어느 날은 내가 2만원짜리 콜 하나를 타고 진짜 장소도 일산 라페라든지 아니면 수원 영통이라든지 그런 꽤 괜찮은 콜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2시간 죽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유독 콜이었고 진짜 똥콜만 떠가지고 거르고 고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 그렇게 했을 때는 진짜 3시간 동안 2만원짜리 하나 타고 죽어있다가 또 배고파가지고 어디 갔다 오고 갑자기 또 배 아프다고 뭐 화장실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담배 피고 막 콜 찾다가 놓치고 손님한테 갔는데 취소당하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1시간당 진짜 막 5천원도 못 벌고 이런 날이 분명히 와요. 그러면 아마 이런 댓글 달리겠죠. 나는 지금도 하루에 30개 40개 찍는데? 라고 하는 댓글이 분명히 달릴 것 같은데, 여기서 두 번째 단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데일리를 만약에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에 막 600, 700 번다고 치자.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실제로도 해봤고, 하루에 그렇게 뭐 진짜 매출로는 뭐 30만원 중후반까지도 저도 찍어봤고, 그렇게 아침까지 하고 늦게까지 하고 일찍 나가서 탁송부터 타고 멀리 가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주변에도 실제로 그런 기사들 몇 명 알고 있고. 근데 그렇게 대리로 한 달에 600, 700을 벌어버리면은 제가 단언컨대 그 사람은 결혼을 안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가정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의 노릇을 할 수 없는 위치로까지 간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밤에 일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거든. 밤에 일하면 시급도 세고 나는 낮에 더운 거보다 밤에 설설하고 좋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밤에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니까 대리하는 게 심적으로 좋아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낮에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 사람들을 단절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회랑 단절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 내가 대리만 이렇게 몇 달을 해보고 느끼는 건데 진짜로 이제 사회랑 단절되기 시작한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대리를 하면서 이제 길가에 보거나 아니면은 새벽에 진짜 늦은 시간에 이제 보면은 대리 기자들끼리 또 아는 사람들이 한두 명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람들 뭐 셔틀 타가지고 사람들 뭐 전화하는 거 들어보면은 막 너 어디냐, 이따가 저기 국밥집으로 새벽 5시에 와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는 뭐 만날 수도 있겠지. 근데 일상적인 사람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왜냐면 나는 밤에 일을 나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저기 뭐냐 사람들 안 만나는데? 라고 얘기를 해도 가족들이랑도 단절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 내가 새벽 5시까지 그렇게 해보니까. 새벽 5시에 해서, 그러니까 새벽 5시까지 일을 하고 나는 집에 와서 이제 6시쯤에 잔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아침까지 자겠지. 어떻게 내가 일어나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애들 뭐 등원하는 거 따라가지고 하원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어떻게 그래. 나도 사람인데. 그래서 새벽 5시에 일 끝내고 집에 와서 씻고 잔 다음에 일어나 보면은 해는 뭐 중천에 떠 있는 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한 3, 4시쯤에 일어나. 막 피곤해 죽겠다 해가지고 막 잔 거 같지도 않고 해서 일어나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애들은 학원 끝나고 집에 오고 이제 잠깐 저녁 먹고 나가면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뭐한다. 가족들이 이제 다른 일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나는 저녁에 나가버리잖아.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족들이랑도 단절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 이 시간인데 사람들이 꽤 많이 돌아다니네. 나 아파트 단지에 앉아있는데 사람들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꽤 많네요. 세 번째로는 이제 낮과 밤이 바뀌면서 건강 문제가 솔직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얘기할까 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거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사라는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이제 직장 생활을 저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가져오는 장점도 있고, 회사를 다닐 때 받던 스트레스를 생각을 하면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회사를 다니면은 일단은 최저 월급이라는 게 보장이 되잖아.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복지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점심값이 나오는 것도 요즘에 뭐 당연한 추세기도 하고, 연차도 옛날에 비해서는 좀 당연하게 쓸 수 있고, 또 휴일에도 쉴 수가 있고, 주휴수당 안 주는 회사 이제 없죠. 그리고 뭐 4대 보험이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되게 뭉쳐져 있는데, 이거를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질 못해요.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져 본 사람만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은 자기 경력이 쌓이고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급여를 더 받게 되고 자기 스킬이 쌓이는데, 이 대리라는 거는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은 더 이상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그 경력도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하루에 30개씩 찍던 기사야 라고 했을 때 딴 데 가서 누가 인정을 해줘. 결국에는 자기가 계속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플 때 쉬지도 못하고, 쉴 수야 있겠지. 대신에 급여란다, 일당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제 중독돼가지고 대리 중독으로 계속 대리만 나가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당연히 대리를 해가지고 한 달에 막 600 벌고 700 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니, 굳이 회사 다닐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회사에서 300 받을래 아니면 대리에서 600 벌래라고 이제 두 가지만 딱 줬을 때는 무조건 전자가 낫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냥 대리로만 해가지고 500 버는 거랑 회사에서 300 버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전자에서 300을 벌면서 그 다음에 대리를 통해 가지고 부수입으로 150에서 200 정도 그렇게 올려가지고 대충 한 500 정도 버는 게 대리해가지고 600 버는 거보다 훨씬 많이 버는 거예요, 진짜로. 대리하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봐, 뒤에서 뭐 뒷방 때려가지고 내가 다쳤다, 그러면 진짜 뭐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보험금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있겠지. 근데 내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그게 또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 과실로 100%로 사고가 났는데 나도 심하게 다쳐가지고 나도 병원에 입원을 해봐. 그러면 그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병원비 나가지, 일 못해가지고 월급도 없지, 그 다음에 렌트비에 면책금 30만원도 나가지. 30만원이면 3일치 일당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30만원과 우리 렌트비랑 상대방 렌트비까지 전부 다 우리 드라이브온에서는 지원을 해주니까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혜택을 준다고 할 때랑 제가 광고를 하고 있을 때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 언제까지 대리를 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광고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진짜 매일매일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그리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탄까지 편도 60km를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집에 왔다가도 이제 저녁에 일이 있으면 또 동탄을 또 왕복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잘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노력을 인정받고 좀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